노인들의 삶과 노인 정책, 그리고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등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신개념 실버 방송 나이아가라 진행을 맡은 이정숙, 김하정입니다. 장마가 시작됐네요. 7월 중순까지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는데 중간중간 맑은 날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에 비가 무섭게 내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옛말에 7년 가뭄에는 살아도 1년 장마에는 죽는다고 했듯이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많으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도 장마철 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도 노인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더욱이 장마 기간 동안에도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지나쳤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게 일반적인데 특히나 장마 기간 동안에 찾아오는 질병들은 노인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마철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의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누구신가요? 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침이 나면 제일 먼저 찾아뵙는 분이죠. 오차근 이비인후과 오차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익산에서 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수련 받고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까지 따고 지금 이제 모현동에 개원해서 한 5년째 하고 있는 오차근 이비인후과 원장 오차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기간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호흡기 관련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온도와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가장 뭐 흔하게 올 수 있는 병은 이제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악화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으시고 그 외에 이제 감기라든지 뭐 기타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뭐 기관점이라든지 뭐 심한 경우는 뭐 폐렴까지 가시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호흡기 질환은 아니지만은 이제 귀를 이제 좀 샤워를 자주 하시거나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귀 속이 습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웨이도 질환이라고 해서 귓구멍 안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이비인후과 환자가 많은 때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들은 알레르기 질환 아니면 이제 웨이도염이라고 해서 귀가 가렵다든지 귀가 뭐 갑자기 통증이 드시거나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인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호흡기 질병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질환도 많이 틀려지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병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가장 많으신 거는 이제 기침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오시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기관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기도랑 하기도라고 나누는데 보통 이제 콧물이 많이 나오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또 부비동염이라고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 콧물이 이제 목으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래나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그 외에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이제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약화돼서 기관지가 수축을 함으로써 이제 특히 이제 밤에 기침이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무실 때 조금 기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기타 이제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이제 술, 담배 같은 거 자주 하시거나 여자분들은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면서 오는데 위산이 이렇게 역류가 많이 됨으로써 이제 목을 자꾸 자극을 해서 헛기침이 난다든지 목이 항상 답답한 느낌이 나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호흡기 질병들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부비동염이나 이제 그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뭐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는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일단은 습도와 온도를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지먼지 찐득이나 곰팡이라고 하는데 여름철, 장마철이 시작을 하면은 습도와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농도가 높아지면은 증상을 일으키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제습을 할 수 있으면 제습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제습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물 먹는 하마 같은 걸 놔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뭐 불을 한 번씩 떼셔갖고 좀 방을 이렇게 말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햇빛이 나는 날에는 이불이나 베개 같은 거를 좀 털어갖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려보시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특히 이제 누런 콧물이 뭐 일주일 이상 이제 지속되는 경우는 이제 약물 투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면은 뭐 어르신들이 그냥 굉장히 막 무슨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세균 감염이 되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보통은 항생제를 한 일주일 정도만 잘 드시면은 대부분은 뭐 만성으로 간다거나 뭐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저도 축농증 수술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그것이 공부하는데 제일로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더 이제 물론 젊은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톡에 무릎 같은 게 있거나 그래도 그냥 뭐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대부분 몇십 년씩 사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연히 왔다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제 무록이 없이 그냥 단순히 뭐 누런콧물만 나오시고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항생제 같은 것만 며칠 잘 드시면 좋아지지만, 이제 무록이 있다거나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경우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약물 치료가 가능하네요. 네, 또 이제 급성 구비동염이라고, 급성 축농증은 뭐 일반적인 뭐 감기가 심해진 거니까 약을 드시면 되지만, 이제 만성화가 되신 경우는 약물 투여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비후성하고 축농증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 비후성이 계속되면 축농증이 됩니까? 비후하고 축농하고 연관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비후성 비염은 말 그대로 이제 코 안에 합의갑계라는 살점이 이렇게 커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공기 흐름을 막게 되고, 이제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뭐 2차적으로 축농증이 오실 수 있는 확률도 있죠. 하지만 두 개가 뭐 꼭 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수술을 할 때 접근하기가 이제 어려운 때는 이제 그 합의갑계가 커진 것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제거를 해서 비후성 비염도 치료를 해야죠.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보니까 그 머리가 어지러웠을 때 네. 수평이 안 잡히면은 저는 이제 뇌 관계인 줄 알았더니 이비인후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질환은 아니지만 이비인후과적으로도 이제 어지럼증은 많이들 오시죠. 대부분 이제 어지럼증이 오시면은 뭐 어르신들 같으면 제일 걱정은 솔직히 풍인데, 풍이나 이제 이런 형태로 오시는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물고요. 어차피 이제 어지럼증이 오더라도 환자분들 중에 거의 90에서 95%는 의사들도 솔직히 원인을 딱 뭐라고 갖추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신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 중에서 한 60, 70% 이상은 이제 귀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귀 안에 전정신경이라고 해서 귀 안에 이제 우리 수평을 잡는 신경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양쪽이 다 고장나는 경우보다는 한쪽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생기면은 조금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금 주위가 뺑뺑 도는 듯한 그런 어지럼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딱 의사들도 그 머리 때문에 왔느냐 귀 때문에 왔느냐 딱 뭐 얼굴만 보고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조금 이제 그래도 보통은 이제 어지럼증이 많이 오시면은 그래도 귀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과로 오셔서 먼저 치료를 하시고, 뭐 이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는 이제 머리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해서 신경외과 같은 데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관 이상이 있어도 머리가 많이 흔들리고 아프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뭐 두통이 오실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달팽이관이 이상 있으면 어지럼증이 많이 오는데, 이제 그게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두통도 오실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질환이시고, 두통만 있는 경우는 이제 편두통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신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 그럼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호흡기 질환들은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온도와 습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맞춰주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제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겨울철에는 반대로 이제 습도를 올려서 가습을 해줌으로써 습도만 조절하셔도 호흡기 점막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이나 담배나 커피 같은 이제 그런 좀 악화시키는 것들을 하시면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술, 담배, 커피 다
점막을 상당히 마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위산을 많이 역류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만성적인 자극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기침 유발도 하고 뭐 가래도 많이 생기게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커피보다는 차나 맥물로 드시는 게 낫고요. 특히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제 입안이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침샘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침 분비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구강이 좀 건조해지는 증상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이제 혈압약을 드시거나 그러면은 더 입을 마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혀에 이제 계속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갖고 뭐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어도 혀가 이제 계속 아프신 어르신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복용을 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좀 완화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뭐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잘 드셔보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아가라 프로그램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소개하고 싶으신 사연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댓글을 올려주세요. 나이아가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의견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삶과 노인 정책, 그리고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등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신개념 실버 방송 나이아가라 다음 시간에도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대영, 촬영 협조의 오차근 이비인후과, 진행의 이정수, 김하중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